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과방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끝났죠? 아니요. 오늘도 한답니다. 하루 더. 하루 더 합니까? 예. 일단 의원님의 판단은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가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2, 3일 만의 시간, 사실 하루죠 원래는. 하루의 시간 안에 사람에 대해서 다 평가 내리는 게 어려운데 박장범 후보자는 좀 특이한 게 이게 높은 직위의 보직 간부나 이런 걸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뭐 법인카드 이런 것도 보니까 5년 동안 315만 원 쓴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보직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라는 걸 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많이 대비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검증할 만한 부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그 대통령과의 대화, 그 명품백 관련해서 파우치 얘기했던 거, 그거 정도를 갖고 검증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좀 쳇바퀴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청문회는.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한다니까 좀 진행 상황.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네. 조금 전에 그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하고 이 국민의힘 그 당원 게시판 문제 그 예. 인터뷰 들으셨죠? 예. 그 이준석 의원도 잘하실 것 같은데 사건의 진실이 뭘로 추정이 되십니까? 저도 몰라서 장해찬 전 최고한테 물어본 거예요. 전화하신 게? 장해찬 전 최고원이 원래 좀 이 요즘 어둠의 세력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렇지. 또 어둠의 세력이야. 뭐 예전에 또 밝은 세상에서 일할 때는 예. 또 이런 거 하나 캐면 잘 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한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대충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인식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거를 아들의 문제 또는 그 부인, 딸, 부인 이런 문제 쪽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던데 사실 너무 쉽게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아들이라는 분은 아직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나이대 학생이 쓸 수 있는 글인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내용이 좀 성숙한 나이가 있는 분들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까 인터뷰에서는 그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왜냐하면 그 아들은 그래서 아닌 것 같고 그 딸이란 분은 유학을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IP 보면은 미국인지 한국인지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인분 되시는 분한테 장해찬 전 최고가 이제 의심의 가닥을 집중하는 것 같은데 뭐 남의 집에 불난 건데 뭐 저희가 뭐 그렇게 할 건 없고요. 이제 뭐 다른 당 얘기를 합니다만. 예. 근데 아무튼 장해찬 전 최고가 오늘 인터뷰에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게 당원 게시판에 올랐던 똑같은 글을 DC 인사이드나 이런 데 올렸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같은 명의로. 뭐 조직적인가 보죠. 조직적이다. 네. 그런데 저는 더 놀랐던 게 친한동훈계 이제 유튜버 또는 뭐 방송 나와서 종편에서 평론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걸 끌어다가 자료로 인용해가지고 또 평론을 하시고 이랬더라고요. 뉴스 아이템으로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저는 정치를 왜 이렇게 다들 좀 잘게 할까? 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흔히 이제 뭐 약간 은어 비슷하게 짜치게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론을 바꿀 수 있나? 그런 점에서. 네, 결국 이게 이런 거잖아요. 당원 게시판 가보니까 당원들도 윤석열을 싫어해. 그러니까 나 한동훈으로 대결 단결하자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 잘다. 네, 좀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죠 이런 거. 근데 같은 당에 있는 천하람 의원이 강기훈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걸렸던 이제 그 면직을 못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당원 게시판 문제 실무자이기 때문이다라는 요제 주장을 어제 했던데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혹시 들으신 얘기 있어요? 사전에 들은 게 없어요 천하람 의원한테. 그런데 그래? 뭐 그냥 들은 내용을 얘기했다는 내용을 듣고 들은 느낌은 아니 실제로 그럼 이거를 용산에서 이슈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해오거나 이랬다는 거냐? 이 논란을 그러니까 불지피거나 터트린 게 용산이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용산에서 했다 한들 무슨 문제인가요 그거는? 네. 그래요? 이게 행위 자체가 지금 이제 실제 발생했으면 그것의 진실을 파헤치는 게 문제지. 그게 우선이죠 물론.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사실 예전에 저 욕할 때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단독으로 했을까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땐 큰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명태균 씨로부터 비롯됐던 여러 갈래 어떤 이야기에 대한 어떤 좀 입장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토마토가 또 보도 내놓은 게 있는데 의원님께서 귀국길에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평택시장 아니 그 포항시장 건을 말씀하셨잖아요. 포항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보도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날 확인해 준 거죠. 네. 근데 뉴스토마토는 포항시장 말고 평택시장 건도 있다고 의원님이 이야기했다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근데 포항이랑 평택은 완전 다른 게요. 네. 제가 의심하라면은 평택도 참 다이나믹한 공천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1등 한 사람이 뭐 여론조사 1등 압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날아가고 5등 하던 사람이 뭐 제 기억에 3, 4등인가 4등, 5등인가 하는 사람들끼리 뭐 경선하고 이래가지고 뭐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지고 정장선 시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맞는데 이게 그 포항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저한테 뭐라고 한 말이 구체적으로 있지만은 평택은 제가 들은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래서 얘기한 게 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공천을 찾으라 그러면은 부지기수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한테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있는 거는 또 다른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내가 볼 때 이상한 어떤 경선이었다는 차원의 얘기였지 공천 개입의 결과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공천 개입 의심되는 곳은 많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딱 언론 또는 대중에 대고 여기는 내가 뭐 들은 게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다 할 수 있는 곳들은 다른 곳들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지금 따라가면서 확인 질문 드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난 게 작년에 저희하고 이제는 말한다 오해였던가요? 연속으로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저희가 의원님과의 어떤 그 인터뷰 속기록을 한번 다시 한번 봤어요. 여기서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좀 겹치는 얘기도 좀 있고 거의 미리 보는 2024년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돌아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은 되게 복선을 깔고 하는 거니까 미리 다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또 그러니까 저기 새롭게 좀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22년 5월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고 맞습니다.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당시 의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시킨 공관위원장이다 정진석은. 근데 보통 당대표랑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머리를 다른 곳으로 생각한다. 용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많이 싸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이 얘기는? 처음부터 이상한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원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면요. 사무총장하고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진석 그 당시 공관위원장 내정자가 여기 셋을 다 빼달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왜?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전략부총장은 빼달라. 왜요? 그러니까 이준석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천의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뭐 이준석 입김 차단 입김 정도도 아니고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겠다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본인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선이니까 좀 해줍시다 한 건데 뭐 이상한 소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철은 안 됐고 그때 실제로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셋 다 들어가진 못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진짜 보통 공관위원회에 사무처는 들어가는데요. 사무총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직을 빼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재밌는 일을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김건희 여사 내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 통로 중에 하나가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 같은 건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고 혹시 사례는 있습니까? 어떤 사례요? 정진석 위원장이 저한테 얘기 안 해주죠. 그거는. 그래요? 얘기들이. 뭐 똑같은 거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의심 사례는 있습니까? 뭐 아까 말했던 평택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5등, 4등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거기 경선에 마지막에 살아남았느냐? 이런 거는 뭐 좀 이상하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컷오프가 됐다가 다시 기사회생하는 어떤 그 반전의 과정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이때도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의원님을 통해서 개입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때 김건희 여사랑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죠. 합리적인 의심이다. 네, 그래요. 또 하나. 그때 그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윤핵관과 네. 윤핵관 호소인들이 네. 도당위원장으로 있었던 곳들 사고 많이 터졌다. 예. 포항시장 멀쩡한 시장 자르라고 난리였다. 그게 이번에 얘기 나오는 그게 1년 전에 저희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예요. 지금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왜 미리 얘기 안 했냐고 저는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 듣고 그냥 뭐.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면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핵관 내지 윤핵관 호소인들의 공천 개입 내지 작업의 통로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당시 하셨던 말씀은. 그거는 뭐 의심은 가능한데 지금은 약간 논리적으로는 비약인 것 같고. 그래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김진태 지사 공천이죠. 정진석 그 공관위원장은 제가 네. 아니 탄핵의 강을 넘겠다고 해놓고 저 사람 태극기 부대라고 잘라버리면 난 뭐가 되느냐.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컷오프하지 말고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공관위원장이. 당대표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불 싸들고 가잖아요. 단신 농사하는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전개가 아니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 이거 경선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 대표님 알겠습니다가 보통 정상적인 상황인데 거기서 갑자기 제가 시켰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태극기 부대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죠. 또 하나 그 안철수 의원 분당갑 공천 있잖아요. 네. 용산에서 그냥 해줘라 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어젠가요? CBS 나가서는 네. 의원님이 공천해 준 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데 뭐가 진실입니까? 그때 기록을 다 찾아보면요. 네. 저는 공개적 발언을 해요 항상. 저는 제가 뒤에서 음습하게 뭐 이렇게 뭐 안 하거든요. 예. 안철수 꽃가마 태울 수 없다. 예. 이게 뭐 안철수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분당감을 대우해주느냐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보면 제가 뭐 2022년 2월달 3월달에 뭘 이렇게 본인한테 그런 식으로 뭐 나가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잘 생각해보면 단일화는커녕 대선도 안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그런 얘기를 그래요? 그럼 어제 안철수 의원이 CBS 나가서 했던 말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글쎄요. 저는 다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 무슨 말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는 게 제가 기록이 그때 찾아보면 2022년 한 5월 이때쯤 4월 이때쯤 제 발언을 다 보면 분당갑과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꽃가마 태울 수 없다 뭐 이런 것부터 해도 그런 것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게 용산의 증가 그 작업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지사가 출마를 하도록 어떤 뭐 그것도 복잡한 얘기지만은 예. 된 상황에서 김은혜 지사가 뭐 울고불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안철수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방선거와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 의원님과 그 명태균 씨 간에 네.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 김소연 변호사가 며칠 전에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PPT까지 띄워가지고 의원님과 명태균 씨 사이에 오갔던 카톡 대화를 보여줬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의원님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걸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져갔더니 함성득 교수에서 전달을 해서 윤상현 공관장한테 전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카톡 대화가 있었다라고 좀 주장을 했거든요. 그거야 뭐 그분이 그런 식으로 변론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뢰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째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한 건 검찰이 PPT까지 띄워서 그걸 그러니까 그 PPT를 누가 봤나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그분이 지금 변호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언론을 어떻게 했는지는 다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는 지금 그분의 뭐 주장 자체에 대해서 대응할 이유가 없고. 근데 그게 어떤 의견이 아니라 검찰이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 진술인데 그걸 왜냐하면 그거는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는 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제가 그래서 거기에 그 사정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그럼 진짜 그분이 했다는 말대로 거기서 그
이준석과 김종인 얘기가 9이고 나머지가 1이었냐? 절대 아니라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소연 변호사는 그 저희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 카톡 대화가 4월 2일, 4일, 7일 있었다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4월 2일, 4일, 7일이면은 공관위도 구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조금만 질문 더 드릴게요. 근데 4월 2일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 있기도 한참 전에 공개된 녹취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대화를 나눈 녹취록, 4월 2일에 있었던 대화 녹취록인데 그 녹취록을 보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 이기는 걸 가져오면 전략공천 줄 거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녹취록이 이미 그 전에 공개가 된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얘기했잖아요. 4월 2일이라고 정확히 일자가 겹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느 누가 공천 관련해서 얘기해도 전략공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딱 원래 전략공천 사전적 정의에서 얘기해줬다.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 월등하다는 그런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 주는 거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래서 설명했잖아요. 김지수 후보라는 분은 민주당 후보로 그 당시에 유력하게 예측되던 분인데 그분이랑 경쟁력 조사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조사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 창원 의창은 압도적 우세 지역구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그런 얘기할 때는 내부에서 경쟁하는 그 당내 후보와의 경쟁력이 월등한 사람에게 전략공천 주는 거다인데 그거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갖고 왔다 해가지고 그걸로 전략공천 주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에 가가지고 김종배라는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타이틀 달아가지고 민주당 후보 이준석이나 여론조사 돌리면 압승하세요. 네.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김종배에 공천 줘야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정리를 하면? 예, 저는 그런 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관건은 그러면 진짜로 그 김소연 변호사가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받아낸 카톡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국 관건이 되겠네 그러면. 아니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카톡이라는 거는 다 계속 쭉 얘기한 맥락이 있는 거고 뭐지 봐야 되는 건 저는 그때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카톡은 제 핸드폰에 지금 넘어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했던 게. 왜냐면은 이 어르신들이 제 전화번호를 공공재같이 써가지고 단톡방에 하도 초대 많이 해가지고 그 톡 플러스라고 250기가의 그 서랍에 넣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요. 그래서 핸드폰 바꿀 때마다 다 지워져요. 지금. 통화는 이제 자동 저장이 통화는 됐지만 자동 저장이 되니까. 카톡은 그게 안 됐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명태균 씨가 그 이거 안심번호로 제공된 당원 명부 있잖아요. 네. 당원 명부를 가지고 세 차례 그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렸고 응답했던 11,495명의 지지 성향을 분석을 해서 문건으로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을 했다. 이런 요새 보도를 받은 적 없고요. 내놓은 바가 첫 번째. 그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그 기사에 있는 캡처 사진을 봤을 때는요. 제가 그걸 저도 이거 보고 뭔 소리 하는 거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여론조사 업체 사장 세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은 이거는 그냥 사전적 정의의 로우 데이터라는 거다. 그 기사 보면 엑셀 파일 하나 덜렁 이렇게 해놨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 보면은 1번 질문에 누가 뭐라고 답했다. 2번 질문에 누가 뭐라고 답했다. 이거 기록된 문서예요. 이거는 로우 데이터라는 것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는 어느 여론조사나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성향 분석 문건을 만들었다. 이거부터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지금 해석이 아니거든요. 각색이다. 쉽게. 각색이 아니라 성향 분석 문건이 아니에요. 로우 데이터예요. 그거는. 근데 로우 데이터를 이게 전달 받은 적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로우 데이터를 왜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럼 그건 완전히 지금 잘못된 보도라는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건지 사실 화요일 날 보도하겠다고 본인들이 예고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래서 실명을 박아서 제보자를 뭐 하겠다 이런 것도 얘기했거든요. 보도하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 해당 여론조사 업체로 지목된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거 질문 받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나오면 법적 대응하겠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책임당원 조사했던 거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럼 그걸 갖고 뭘 어떻게 한다는지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로 데이터를 가지면 어떻게 차후의 조사의 결과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기사의 맥락은 그러니까 뒤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임당원 투표를 담당했던 거기 이제 실명이 기술이 돼 있지만 여론조사 업체로 이게 넘겨졌다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으니까 쉽게 하면
그때 일반 국민하고 당원 조사가 있었잖아요. 당원 조사에서 이 그 지지 성향 문건이 활용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였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유카운트 밑에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요. 왜냐하면 당원 투표라는 거는 거의 당원 투표자의 한 7, 80%가 문자 투표, K보팅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의원님하고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명태균 씨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명태균 씨는 되게 친하고 옛날부터 알았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는 제가 뭐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혹시 근데 세 분이 같이 본 적은 있어요? 전 기억 없어요. 그런 적 세 없어요. 분이 같이 본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네. 명태균 씨는 있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왔대요, 세 분은? 예를 들어서 그 정확한 날짜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8월 16일 이날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그 통합협상을 하다가 결렬 선언을 한 날인데 이날 김종인 위원장 부부가 양양 설해원에 계셨고 설해원에 갔을 때 한 번 본 적 있어요, 그때.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설해원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설해원이라는 곳에서 휴가를 보내시냐고 네, 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거기 간다고 제가 하니까 본인이 차를 끌고 쫓아가지고 거기 온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같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저랑 김종인 위원장이 보고 본인이 밖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같이 본 셋이 같이 둘러앉은 것도 그런 거 아니었고? 없어요. 네. 저랑 김종인 위원장 맥주 마셨고요. 예. 그분은 차에 그냥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칠불사 회동 있잖아요. 네. 그때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보여준 게 앙코르와트 카톡 그거였다. 네. 라고 했고 이거 말고 의원님이 6, 7개 더 보여줬다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좀 예, 보도가 예. 됐는데 맞습니까? 예. 어떤 거였습니까, 내용이? 제가 말했죠. 잡담이라서 제가 공개할 가치도 없는 거다 그거는. 네. 그래요? 자기들끼리 주저주저 떠든 건데 뭐. 앙코르와트 카톡은? 앙코르와트 카톡이 그 이미 내용이 많이 나왔지만은 뭐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뭐 추락하는 꿈을 꿨다. 근데 나중에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선생님 아셨어요?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건데 네. 뭐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럼 그게 작담인가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죠? 그래요? 네. 잡담이 아니면 뭐라고?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까지 연결이 되는 얘기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앙코르와트 얘기가 아니라요.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앙코르와트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다 됐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이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